아울러 오늘 회의와 현장 조사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1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7월 14일 제1차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간사간 사전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우리 김은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김은혜 의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 두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중 투표로 참정권이 침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15사단 한 개 부대의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지난 국정조사 기간보고에서 인사복지실장이 전수조사 건의를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장병들의 참정권 실태, 그 침해 실태는 특위에 와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국방장관은 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기백 국방장관 이 정도 됐으면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나오겠다, 앞장서서 얘기할 정도로 이 사태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와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그런데 이번에 또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투개표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자 선거에 개입하라는 거냐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두 증인이 지금 빠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탄 국정조사입니까? 이 국정조사는 정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정부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므로 위원님들 다시 한번 두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우리 서범수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번 첫 우리 국정조사 특위회의를 하면서 참정권 침해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성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선관위에만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선거지원부서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노타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참정권 침해라는 게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선관위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누가 선관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고 누가 선관 업무, 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우리 국회를 그리고 사법부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 우리가 행안부나 청와대가 이 사태가 발생한 즉시 바로 인지를 했으면 참정권 침해라는 사달이 났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혹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여전히
선관위에서 보고하지 않고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그러면 제3자 입장 내일이 아니다라고 행정부나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관계자를 나와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추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증인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당한 부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윤건영 간사님.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고 현장 조사 세부 내용을 의논할 때도 이견이 없이 여야 합의로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말씀처럼 성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정쟁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기관보고에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지만 드러난 건 선관위의 요청 없이는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랐다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쟁을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규명하자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증인 참고인 명단에 보면 행안부 실장,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꼭 장관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쟁을 하는데 장관이 필요하면 저는 그거는 용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자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른다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내고 우리가 진실 규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계속 정부를 끼워 넣어가지고 정쟁화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쟁 말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편 들지 말고 피해자 편 들라는 것이 국민이 피해자인데 정부가 마치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입한 것처럼 들리게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부의 잘못이냐 덮어씌우지 마시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진실 규명하는데 몰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증인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비서실장을 도대체 이 자리에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청와대가 개입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개입했었으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보 장관이 나와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헌법에도 선관위가 지시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를 이유도 없고 부를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아무 곳이나 들춰보고 개입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통해 가지고 선관위 털라고 하다가 괜히 그거 개입했다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원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청와대에서 마치 선관위 개입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든 것처럼 정쟁으로 몰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간사간의 협의에서 빠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로 마찬가지고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입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사태를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에만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쟁 빼고 진실규명에 앞장서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실관계 좀 바로 잡죠.
사실은 저는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제 이게 헌재로 넘어가서 적어도 그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는 취업 비리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감사 정도는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였는데 그게 헌재로 넘어가서 위헌이 되는 바람에 선관위의 개혁이 상당 부분 미뤄졌고 그로 인한 내부 부패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사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이 털라고 했다가 못 털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사태로 왔다. 좀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좀 나서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됐던 행안부 장관이 됐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불러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 공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큰 의미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선관위만 두고 우리가 국정조사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정인 채택조차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야 되는구나. 저희가 정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조특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협조가 있었고 여야 이해가 맞았고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저희가 국조특위 운영에서 정쟁을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상호 자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번의 실갱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사건과 그리고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치돼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저희들이 비서실장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난번에 2차 기관 보고에 오셔서 충분히 본인 입장을 얘기하셨었고요. 국방부 장관 관련돼서는 15사단에 있었던 투표용지에 잘못된 교부 그로 인해서 투표가 오인된 경우가 1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2차 기관 보고 때 1급 직위에 있는 국방부 1급 직위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21명 있습니다만 5명의 1급 직위자 중에 인사복지실장이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질의를 기다렸고 잠깐의 질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15사단에서 용사 1명이 다른 용사 1명의 투표용지를 거소투표에서 오인해서 본인이 투표를 했고 그래서 투표를 못한 1명의 용사가 6월 2일 날 휴가를 받아서 6월 3일 날 자기 집에 가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일정에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투표용지가 용사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한 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기관직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너무 과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분히 증인 채택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 양당 간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오는 대로 의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영만 의원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관위만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국정조사를 펼치면 안 된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성역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실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증인 채택, 이 조사 대상 기관에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감사원, 저희가 선관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게 일부 정치 공세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국정조사가 출범을 했을 때 우리가 정파적인 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이 참정권이 훼손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식을 하신 걸 보니까 그곳에서 일부 정파적인 공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참정권 훼손된 부분을 정치의 영역으로 들고 와가지고서는 마치 이제 특정 정당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식의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부탁이자 제안을 드리면 이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걸 고쳐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행안부가 지금 선관위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그리고 개입이라는 것에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우리가 요청을 하는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의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저희가 정치 공세 없이 같이 진짜 순수하게 이 참정권을 위해 가지고서는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꼬리 잡기 아닌가요? 우리 여야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치 공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지 제가 언제 정치 공방하려고 그분들 부르자 그랬습니까? 그런 식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버럭버럭 화만 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행안부의 실무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물어볼 것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비서실장에게 물어본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라는 곳이 늘상 정치 공방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슨 정파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부르자라고 스스로 제가 시인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6.3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또 선거 관련 전반에 관한 직무 관련성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이 직무하고 관련이 되면 부르는 거고 직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한번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6조를 보면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라는 주체가 누군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가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 공통으로 합의된 증인들을 우선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간사간 추후 논의를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월 20일